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승소한 사안입니다. 일단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배우자와는 조정으로 이혼을 했던 사안이에요. 의뢰인분이 맨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사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이셨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지금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도 있고 그동안 별달리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더니 결국에는 가출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미지급하고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사실 우리 의뢰인분은 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크고 작은 갈등들을 또 잘 해소하면서 잘 화해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는 걸 보면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체념한 마음으로 오셨었는데요. 저는 좀 상담을 하면서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좀 갑작스럽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대방의 뭐 이혼 그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하고 합리적인 이혼을 해야 되겠다.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배우자가 사실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뭐 크게는 이혼을 그대로 응할 것인가, 또는 뭐 기각 주장을 할 것인가, 또는 뭐 각각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외도 유책성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뭐 바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지 이혼해서 활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상간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삼을 것인가, 어느 시점에 삼을 것인가, 이 각각에 대한 장단이라거나 그 상간자 피고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반박 또는 우리가 재반박해야 될 부분,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문제 제기할지 의뢰인분에게 안내를 드리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안에서는 이혼 자체는 현재 조건이 괜찮으니 원만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그 직후에 상간자 소송은 별도로 제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합의 이혼 조건이 괜찮아서 그대로 마무리는 하나, 상간자 소송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이혼을 섣불리 마무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식으로 이제 진단은 되었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희가 이혼을 마무리하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아무래도 뭐 피고 입장에서는 전혀 외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외도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이혼에 이미 조정해서 성립을 시켰던 사람이 뭐 뒤늦게 왜 상간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반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다, 또는 이미 파탄된 이후다라든지 그런 부정행위의 시기를 가지고 또 반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기각 여부가 쟁점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러모로 좀 쟁점이 있는 사안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이혼 사건에서 사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외도 사실을 인식했고 그 외도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저희가 미리미리 확보해서 시점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요구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인 파탄 시점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이혼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 그 외도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분의 오랜 지인이자 게다가 소개를 시켜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모든 부정행위는 참 힘든 일이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인적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정행위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이혼을 종용하고 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는 그 상간자가 이혼을 이제 좀 종용하면서 계속 체크하는 그런 정황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이들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 자체를 못 믿겠다. 의뢰인분이 굉장히 상심이 이제 크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종합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런 것이 위자료 액수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자료가 액수가 크게는 뭐 1000에서 2000 내지 2500까지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일 기각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게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될 여지도 있다고 할 때에는, 또는 뭐 기타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는 정말 몇백만 원 선에서 판결이 나기도 해요. 뭐 반대로 뭐 3천만 원 그 이상 판결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법원에서 중간 결정으로 이제 700만 원을 일단 하게 되는데요.
중간 결정에는 이의가 가능하고 이의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해서 판결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내가 이런 어떤 시기나 이런 면에서 이혼을 유리하게 또는 조속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뒤로 미룬 거 외에는 전부 다 아무리 봐도 위자료가 많이 나와야 되는 사안인데 이 정도 액수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액수 그 이상을 주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고요. 정말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금액인 1,500만 원의 지연 손해금을 붙이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 의뢰인분이 정말 외도 사실을 알고 많이 상심하고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일까라는 걸 차분히 검토하신 결과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자료도 위험성은 있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그 목표 정도를 이루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만큼 우리 의뢰인분이 자녀분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